이 윤미향 당선인을 둘러싼 논란은요, 기부금 사용처 외에도 딸 미국 대학 장학금과 관련된 의혹으로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고발까지 당했는데요, 윤미향 당선인이요. 그런데 윤 당선인 이 임무를 거론했습니다. 여기 계시는데 지금 안 계세요. 오늘은 들어오시려고. 저희 딸의 꿈을 향해 가는데 사실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고 그것만이라도 아빠의 그 배상금만이라도 이건 것이다라고 내어준 건데 그걸 결국은 온 천하의 이야기를 하게 하는 지금의 작태가 이건 너무나 반인권적이구나, 너무나 폭력적이구나 하는 생각을 지어버릴 수가 없고요. 어제 목소리 그리고 오늘 SNS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6개월간 가족과 지인들의 숨소리까지 탈탈 털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생각나는 아침이다. 윤미향 당선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뭐 언론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한다면 문제가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이 등장을 했고 이 의혹이 언론이 제기한 게 아닙니다. 이용수 할머니가 가장 먼저 이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서 검증에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윤미향 당선인이 지금 국회에 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용수 할머니가 문제제기를 했고 이 문제 해결하지 가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 윤미향 당선인 같은 경우는 직전까지 정의학개혁연대 이사장 출신입니다. 또 이제 정대협 시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세계에 알렸던 큰 공이 있던 분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회계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의 특히 이제 따님이 지금 현재 미국에 이제 음악을 하기 위해서 유학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렇다 보니 본인이 또 신고하신 소득세나 이런 내용을 보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유학 자금을 보내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금액이란 말이죠. 그래서 언론에서 제기한 문제는 그럼 과연 그러면 그 따님을 어떻게 공부시켰느냐 이 문제에 대한 이제 문제제기 의혹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어떻게 해명했냐면 장학금을 받아서 갔다라고 해명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남편이 이제 남매 간첩다 사건으로 해서 형을 사셨어요. 나중에 재심 청구를 해서 일부 무죄가 나왔거든요. 거기에 대한 형사보상금이 나왔습니다. 2018년도에 이제 그 금액으로 이제 갔다라고 또 이제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제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언론 입장에서 보면 과연 장학금을 받은 것인지 과연 그럼 무슨 돈으로 유학을 간 것인지 그거는 국민을 대표해서 언론이 검증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언론의 역할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현정 의원님 짧게 말씀하셨던 원래는 애초에 장학금을 받았다고 했다가 남편 보상금으로 딸아이 미국 유학비를 댔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장혜찬 참모관님, 김경률 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 게 하나 더 있어요. 그런데 2016년 딸 유학비를 어떻게 2018년 남편의 보상비로 되냐? 이런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지금 윤미향 당선인이 해명한 자료를 보면 이 딸이 2018년 가을부터 현재까지 생활비와 학비로 1억 370만 원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그 전에도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유학생활이 시작되었고 학교를 한번 옮겨서 지금 다니는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문제는 그 남편의 일부 무죄로 인한 형사보상금이 2018년에 나왔다는 거죠. 네. 일부 무죄 취지의 대법원 확정 판결이 2017년에 나왔고 그로 인한 보상금이 남편과 가족에게 주어진 보상금이 2018년에 나왔는데 그럼 2016년도에 미국 보낼 때 그 학교도 상당히 고액의 학비로 유명한 것이고 학비를 떠나서 미국의 체류비가 보통 일반적인 가정이 감당할 만한 수준은 아닌데 특히나 윤미향 당선인과 그 배우자는 1년 소득이 각각 2,500만 원 수준으로 지금 세금으로 우리가 파악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2016년, 2017년의 학비는 형사보상금 받기 전에 어떻게 제공한 것이냐. 추가적인 해명이 필요한데 처음엔 장학금이랬다가 형사보상금이랬다가 일단 시기가 또 한 번 달라지는 이런 계속 말이 조금씩 바뀌는 부분, 해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김경률 회계사가 꼬집은 겁니다. 글쎄 자막에도 좀 나오고 있어요. 시점이 좀 다르다라는 게 뭐 문제 제기 주장인데 최 교수님 잠깐 근본적인 얘기를 할게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본인 이제 여권에서 민주당에서 공천 과정에서 좀 잡음이 있을 때도 본인 SNS에 조국 전 장관을 언급했거든요. 시련이 생겼을 때. 이번에 윤미향 당선인도 갑자기 또 조국 전 장관을 거론하고 왜 조국 전 장관을 여권 인사들은 지금 계속 거론하는 거예요? 윤미향 씨가 이제 당선인이죠. 당선인이 본인의 SNS에 올린 글을 보면 조국 전 장관을 탈탈 털었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뭐 제가 정확한 표현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 뉘앙스의 표현을 쓰는 건데 그 말은
본인의 이제 조국 전 장관도 사실은 이제 검증 과정에서 부인, 딸 관련된, 가족 관련된 모든 얘기들이 다 나오면서 그게 논란이 됐고 표창장 문제까지 나온 거 아닙니까? 결국 본인도 그런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조국 전 장관의 케이스를 가져와서 지금 본인도 핍박받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저는 뭐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윤미향 당선인이 주장하는 주장이 있고 또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는 주장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맞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다만 이제 윤미향 당선인 같은 경우 어쨌든 당선인 신분이기 때문에 공직에 들어가고 고위공직자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국민이 의혹을 제기하거나 언론이 의혹을 제기한 부분에서 무작정 이제 그러니까 물론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충분히. 그래서 그 부분은 소명을 하시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해명하고 소명하시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제는 본인도 이제 공직자가 됐기 때문에 예전에 그냥 일반인의 모습으로서 어떤 언론을 대하거나 아니면 국민을 대할 게 아니라 고위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기준으로 과연 국민들이 본인을 보고 있느냐를 생각하신다고 하면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서 해명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해명하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해명을 풀어가야지 이게 그냥 대결 구도로 가게 되면 그렇죠. 그 자체는 별로 좋게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윤미향 당선인이 본인이 정말 청렴하고 결백하다고 하면 주장되는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본인의 주장을 하시면 해명하시는 과정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에서는 끊어줘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조국 전 장관까지 언급한 이 윤미향 당선인은 불투명한 기부금의 글쎄요 명확한 해명 대신에 일단은 의혹 제기를 한 일부 야당에게 친일과 맞서 싸우겠다는 언급만 하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사실은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계속 이코노미로 저희가 모시고 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코노미를 너무 힘드니까 비즈니스로 모시고 갈 수 있도록 특별 모금을 진행하기도 하고요. 그럼 딱 그 목적으로 쓰이고요. 조금 정리를 더 해볼게요. 이현정 의원님. 네. 일부 오늘 제가 방송 직전에 봤던 전 민노총 간부는 이렇게 쓴소리를 했더라고요. 제가 좀 읽어보면 뭐 그래픽으로 준비가 됐나요? 위안부 투쟁을 내세워서 금배지를 단 게 근본적인 원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허영구 지금 전 민노총 부위원장이 본인이 그런 의견을 밝혔습니다. 즉 뭐냐면 이번에 윤미향 이 문제의 본질은 결국 윤미향 당선인이 본인의 어떤 정대협 활동, 즉 할머니들의 그런 어떤 문제를 그런 어떤 배경으로 해서 국회에 진출한 거, 바로 거기서부터 문제가 비롯됐다라는 이제 따끔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제 그런 지적들을 한 것인데 지금 뭐 오늘 보면 특히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그 언론이나 이런 데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뭐 친일적이다 이렇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납득을 할 수가 없는 게요. 이 문제에 지금 원래 처음 제기한 게 누구십니까? 바로 이용수 할머님입니다. 당사자가 이 문제를 제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친일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뭐 인터넷 보다 SNS 보다 보니까 독립운동 하는데 그 군자금 가지고 문제 삼는 거냐 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비유를 하는 네, 그런 비유도 있군요. 있어요. 근데 지금 당연히 정대협이 그동안 또 정의기억 연대가 한 업적 또 인권 문제, 위안부 인권 문제를 세계적으로 한 거 당연히 인정받아야죠. 큰일 하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큰일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그 과정과 기부금을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만 투명해야 되잖아요. 시민단체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투명성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지금 우리가 제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 제기하면 다 보수고 다 친일이고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면 누가 그러면 이 문제를 제기를 하겠습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정의기억연대 활동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기부금 받은 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수요 집회한다고 매주 나와서 자기 차비 아끼고 먹을 거 아껴서 모금한 돈 이런 돈들이 어떻게 쓰였는지 그 상황을 밝히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질이 친일 반일이 아니라 도대체 투명하게 기부금이 쓰였는지 아닌지 그것만 밝히면 되는 문제다. 뭐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그걸 갖다 친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이거야말로 적반하장이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윤미향 당선인은 일단 뭐 여러 가지 의혹에 이제 친일 뭐 여러 가지 뭐 일본 얘기를 하면서 조국 전 장관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관련 소식 아직도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여기서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제 넘어가기 전에 오늘의 실시간 검색어를 오늘은 조금 더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아까 언급했던 아이돌 그룹 위너의 송민호 씨 얘기가 있고 홍석천 씨 검사부터 받아라 방역이 먼저다라는 정의기억연대의 이름도 올라와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얘기를 한번 실시간 검색어 얘기를 좀 짧게 질문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장혜치 평론가님 지금 재난지원금 기부를 두고 이제 오늘부터 어제부터죠 정확히 이제 오늘은 2와 주민등록번호 7 이 시민들이 지금 재난기원금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좀 클릭이 어려워서 본인이
어물쩍하다가 기부를 한 분들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불만이 상당할 것 같아요. 기부 안 하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기부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재난지원금 신청하다 보면 여러 가지 뭐 인적사항 활용 등에 동의하는 버튼 눌러야 됩니다. 근데 그 마지막에 기부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요. 물론 이거는 안 눌러도 되는 겁니다. 기부 안 하실 분들은. 그런데 우리가 인터넷에서 뭐 회원가입하거나 여러 서비스 신청할 때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것들 그냥 다 동의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잘 모르고 그게 별도의 칸이 아니라 한 칸에 주르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누르고 기부 신청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전체 동의 버튼을 누르게 되면 모든 사항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동의가 되어버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부할 생각이 없이 재난지원금 신청하려 했다가 나도 모르게 기부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처음에는 행안부에서 이게 취소가 안 된다고 했는데 당일까지는 취소가 되도록 바꿔줬어요. 예. 그런데 첫날에 신청하시고 미처 취소를 못하신 분들은 현재 상태에서는 취소가 안 되는 겁니다. 하루가 지났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정부에서 이거 기부를 유도하기 위해서 같은 칸에 마지막에 이 기부 찬성 버튼을 만든 것이 기부 유도하는 거 아니냐. 아, 설마 그러겠어요? 그런 식의 비판적인 보도도 나오고 있는 만큼 여기 별도의 칸으로 좀 따로 떼서 진짜 기부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다른 칸 누르고 들어가서 신청하도록 편의성을 좀 증대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은행 측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원래 이 처음에 설계를 할 때 다르게 이제 클릭하도록 설계를 했대요. 그랬더니 정부에서 같이 밑에 하라고 지금 정부에서 내려와서 그렇게 했고 이 문제가 불거지니까 또 이거 다시 다르게 이제 한다는. 왜냐면 이게 저도 지금 주변에 이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게 쭉 클릭하다 보면 기부해버리면 이거 고칠 수 없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거 아마 은행 측에서도 이걸 조금 바꾼다고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저 잠깐만 덧붙이면 아니 갑자기 이게 잠깐만요. 실시간 검색 얘기인데 제일 뜨거운데요. 왜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은행이 다 그런 게 아니고요. 두 군데 정도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은행, 제가 하는 은행은 그게 전혀 없었고요. 일부 은행이 그렇다는 거. 그래서 이거 주의하시고 꼭 반납 받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글쎄요, 이 시작 단계, 입법 단계부터 재난지원금 참 여러 말들을 낳고 있습니다. 오늘 실시간 검색어 참 뜨거웠는데요. 관련 소식 여기서 정리하고 실시간 검색어 마지막에 있는 이 경비원 폭행 얘기로 다음 주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